이제 중급 한번 해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급에서는 이제 진도가 좀 나가면은 이제 중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했고 요번 차가 뭐 두 분을 빠졌어요. 두 분 빠져가지고 기초 과정에서도 그 마지막 편 신강신약에 대해서 못 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뭐 다음 주 한 주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면 되고 이제 다음 주까지가 우리 19일 날, 예, 우리 마지막, 요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지금 한 주 남아있을 되고, 중급에서도 지금 중요한 내용은 사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이고, 그 육친 관계, 또 십친의 관계, 이것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또 금묘화실이나 이런 게, 그 다음에 궁성 얘기, 이런 게 몇 가지 남아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다른 중급에서도 이제 다른 내용들은 중고급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다 중급에서 십성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시면 다 들을 수가,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됐다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육친 궁성 관계, 금묘화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자연에서 우리 음양오행의 관계를 음양오행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돼 있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질문하실 때 선생님 이제 글자와의 관계 또 오행적 관계 그죠? 이걸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가서 십성도 있고, 십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변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전달하기 위하면, 일반인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상담을 하는 데에서, 그냥 뭐 오행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지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부합한 단어를 써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통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뭐 우리가 이제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양적 또는 이제 길흉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12운성 같은 것도 12운성이나 12신사일 같은 것도 어떤 하나의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12운성은 말 그대로 그 별의 운행하는 거잖아요. 운행이라는 게 운행 과정은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12가지 단계로 만들어 놓은 거. 그 12가지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 왔다 갔다 죽었다가 태어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12단계로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글자들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이라 하면 끊어졌다라고 해서 기운이 아주 약하다. 그럼 어떻게 표현됐냐면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뭔가 음도 양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잉태하다라는 거죠. 잉태는 음양의 교합에 의해서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음양의 교합에 의해서 잉태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배 속에서 그냥 그대로 10달간 채우잖아요. 그런 과정을 절태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절태양. 잉태. 요 잉태죠. 이 끊어졌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배 속에서 음양의 교합에 의해서 잉태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머니 배 속에 양수 속에서 일정 기간을 있다가 어떻습니까? 절태양. 그다음에 태어나죠. 태어나고 태어나다는 거죠. 그다음에 목욕시키잖아요. 목욕시키고 생육대. 대란 관대를 얘기하는 거죠. 생육대. 그다음에 근록을 근록 아주 이제 이 근록이라면 내가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리 잡다. 글자 자체가 걸록이라면 내가 뿌리 내렸다라는 거죠. 우리 걸록격 이야기하잖아. 나와 같은 음양 오행이 같은 것이 뿌리 내렸다. 그 정도로 탄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건강하다. 걸록. 그 다음에 뭐야? 건왕이죠, 왕. 제왕. 그 다음에 쇠약해진다. 쇠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몸이 약해지면 병 돌고, 그 다음에 죽고, 묘로 들어가고, 12개. 요 12개입니다. 요 12개. 저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요 목화금수 요 그림에서는 조대로 적용시키면은 해자리가 절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절태, 양, 생, 욕, 대, 건, 왕, 쇠, 병, 사, 묘. 왜 여기 그러긴 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은 요 자리거든요. 1년에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생명이 보여지면서 살아가는 첫 출발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죠. 첫 출발이. 이 그림도로 보면. 그래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 천국,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요 구간부터 이제 양적 운동성이 시작되는 거잖아. 시작해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자라고 확산해 나가다가 어딥니까? 여기가 기로점이 되죠. 기로점. 그 결국은 요 곡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지만은 이 직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확산해 나가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더라고요. 요걸 이제 일직선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 구분하자면 여기까지는 양적 운동성이고 이거예요. 그래, 우리 음양은 이해하시잖아. 여기부터는 어떻다? 음의 운동성의 시작이고 여기는 양의 운동성은 마무리예요. 그죠? 그럼 여기 음의 운동성의 시작은 끝은 어디입니까? 끝은 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따지고 보면은 여기 묘니까 묘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에까지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성장입니까? 외적 성장, 양적 성장. 양의 운동성이가 외적 성장을 하는 거죠. 외형적 성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성장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내적 성장인 거죠. 내적 성장이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외형적 성장은 끝난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외적으로는 키가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멈추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라지 않잖아요. 오히려 줄어들지. 키가 많이 줄었죠. 저도 한 2cm, 2.5cm 정도 줄었어요. 관절 다 닳고 뭐 이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분이 주름살 생기잖아요. 내 몸에 수분이 줄어들잖아요. 이것들은 양의 성장성을 다 끝나는 타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 운동을 안 하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보충해야 돼요. 그래, 나이가 이쯤 되니까 어쩌다 물도 많이 먹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죠. 주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죠. 키가 주는 것도 당연하고. 여기 이제 양의 운동성이다라고 우리가 명리학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요 다음에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키가 줄어들기도 하고. 자, 여기 외적 성장이라 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음적 성장이 들어가는데 이 음적 성장은 뭡니까? 내실을 다진다라는 거잖아요. 외형적 성장은 다 있고 외적, 또 다시 말하면 육신적 겉으로 보이는 고기 덩어리의 성장은 다 완성됐고 외형적 성장은 다 됐지만 여기는 이제
내적 성장을 추구하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내적 성장은 뭔가? 정신적이죠. 혼과 백을 볼 때, 그죠? 몸뚱아리는 백이고 혼의 내적 정신적 성장을 정신적 성장으로 마무리 완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들 한창 자랐다 뭐 교사도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잖아요. 덩치 막 크다나 해가지고 뭐 시건 없다 이야기 하잖아요. 시건 없다는 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이미 이만큼 그 시건이라는 그 정신적인 것이 많이 어른들이 볼 때는 채워져 있는데 아이들 하는 짓들 보면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성장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함을 여기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과실수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외형 꽃 피우고 이때가 언제 뭐 꽃이 만발하고 꽃이 떨어져야 그 안에 그 내실적인 게 다져진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들로 볼 때도 자연의 생명체,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왔다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가더라. 자, 이러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12운성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걸 12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다시 이야기하면 12운성에 자, 금방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의 사람이 금방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응애하면서 금방 태어나서 막 하면 어린아이들, 유아들 활동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우리도 애들 키우는데 뭐 집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막 텔레비 다이 위에 올라갔다가 이불 꼭대기까지 막 농요. 꼭대기 어딘지는 모르지만 야들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운동성을 말한다. 인이란 글자로 운동성, 그러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인이란 것, 누구한테라도 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십성적으로는 이게 문서도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관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요 에너지 자체는 그러하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요 에너지가. 자, 반대로, 자, 유나 술이다. 유나 술은 어떻습니까? 하는 이미 마감된 적, 죽고 묘로 들어갔다는 형태죠. 죽고 묘로 들어갔다는 형태는 이미 우리 사람이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죽고 뭐 묘로 들어가면 딱 이래가면 누군 그 상태로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운동성을 놓고 볼 때는 이미 그만큼 제한적이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거잖아요. 그 운동성은 어떻습니까? 외적 운동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성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그 내적인 것만 있다, 내적인 것만. 그죠? 내적인 것만. 그 내적인 것을 추구하고, 여기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라는 거죠. 외형적. 그래, 글자의 자체가, 자, 묘라 하면, 아까 저기 목욕이라고 했잖아요. 목욕은 뭡니까? 깨끗하게 예쁘게 씻겨가고 옷을 갈아입히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도화라 하죠, 도화. 그래, 묘라는 글자 에너지는 상당히 인에서부터 조금 더 성장한 단계죠. 그죠? 성장한 단계. 그리고 이 글자들의 순수한 이 글자들의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이란 글자는 관대. 여기가 요까지를 보면 태어났어. 막 태어났어. 어머니 목욕을 시키고 태어나서 우리가 과정은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목욕시키는 아주 뭐 짧은 길지 않습니다. 바로 태어나서 목욕시키고 이래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관대까지는 일반적으로 관대라 하면 옛날에 관대는 사무관대라고 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단계죠.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단계.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면 과거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면 옛날에 19세 뭐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 가고 보고 하러 막 일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19세라고 했지만은 지금으로 본다면 거의 한 20세도 더 되죠. 지금 사회에 나가면 대학도 졸업해도 약 뭐 20대 후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까지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연령적으로 본다면. 이런 나이, 이때가. 그때의 나이대가 목의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진이라는 글자는 어디에 봐야 됩니까? 진이라는 글자 있으면, 진이라는 글자는 이미
관대지에 있습니다. 관대지를 하면 내 스스로는 다 컸다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다 컸다. 이제 사회에 나가면 된다. 나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활동해야 된다. 나는 다 컸다라고. 이 글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자 자체가 다 컸다라고 나가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 그 글자는 에너지는 표현하자면 좀 건방스러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부족해. 이 글자의 에너지가. 그래서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이라는 글자를 일지에 깔았으면 상당히 그 사람은 그러한 마인드가 충분히 갖고 있다. 그 글자를. 갑진도 있고 병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진화는. 또 여기도 갑인도 있을 것이고, 이 위에 천간의 글자가 어떤 글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요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 인이라는 글자는 이제 어린아이 막 태어나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하고 할 때 가장 역마적인 게 뭡니까? 인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인. 또 언 땅에서 축에 꽁꽁 언 땅을 뚫고 새싹이 탁 뛰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딱딱한 얼어있는 땅을 밟고 뚫고 태어난 그 에너지를 보라는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어제 보면 금방 태어난 새싹은 여린 거잖아. 아이들 열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 그 에너지를 인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묘는 도화. 여기서 좀 더 성장해서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성장해서니까 우리 아이가 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들어가고 하려고 하면 약간 이 연령적으로 계산해서 3, 7이 20일 뭐 이래가지고 14세쯤 되면은 이제 뭐 여자들 같으면 생리도 하고 예뻐 보이게 막 꾸미고 하잖아요. 그 도화적인 도화. 그런 에너지를 이 묘 속에서 그런 에너지, 묘를 일지에 깔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가? 정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이란 것도 밝고 스포트라이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도화를 깔고 있으면 상당히 도화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얼묘로 한다 하더라도 얼은 뭡니까? 갑에서 얼은 금방 이제 막 자라는 어떤 확산하고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함 속에 묘를 도화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지에 있는 요 글자 하나하나의 12운성적 성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곡이 나중에 십성적으로도 붙고, 그래 이 글자 자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진이라는 글자는 이미 내가 성장하면서 배울 만큼 배웠다. 나는 이제 사회에 나가면 된다. 그래 나도 알 만큼 안다. 사춘기적 에너지. 그냥 그 외부에서 보면 저거 뭐 별거 아닌데,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충만도랄까 이제 이런 건 충분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잖아요. 토들이 원래 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지장간에. 그리고 이 진이란 글자가 관대적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이란 글자는 무조건 관대적 성정을 갖고 있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진출하는 거잖아. 화라 하면 벌써 사회잖아. 밝은 사회, 밝은 대낮. 그죠? 사회를 나간다. 그럼 사화는 걸록.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일간이 뿔이 있으면 걸록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그래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병이란 글자가 그 월지에 같은 노인을 갖고 있으면 걸록객이라 하잖아요. 원래 자기 음양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걸록객이라죠. 그 급제는 다르죠. 그 걸록객이라고. 그래서 걸록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탄탄하다. 사회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화라는 글자는 사유축 운동성으로 달라지죠, 벌써 사라는 글자는 사유축 삼합에서 금의 운동성의 생지입니다. 그리고 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금은 완성도거든요. 금은 뭡니까? 내적 성장함이죠. 내적 성장. 벌써 여기서는 시간이 채워지는 거죠. 채워져야 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우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써먹지만, 써먹는 이유는 그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여기서 써먹는 거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 사회성을 보고 살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생각이 붙는 거잖아. 여기서 생각이 붙습니다. 어떤 생각이? 내가 뭔가의 결과에 대한 생각, 내 인생의 막바지에 대한 생각, 이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회 직장 생활을 하면 뭡니까? 내 나중에 노후에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런 함들을 말하잖아요. 이 글자 사라는 글자 자체는 벌써 내가 사회생활에 아주 자신있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성 있는 글자지만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적. 그래서 지장간에 갖고 있는 것들이 벌써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일반 단순한 사회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화라는 글자를 에너지를 놓고 보면은 벌써 사유축, 삼합의 운동성을 가지고 동시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글자 비전을 갖고 있는 글자다라는 거죠. 이 에너지, 살아있는 글자의 에너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화는 제왕되기 바로 직전이 근록이었죠. 그러면 근록이 어느 정도로 자신만만합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최고가 아니잖아요. 최고는 요게 최고잖아. 없다는 거든 간에 오화라는 글자가 오면 뭔가의 정점을 이야기해요, 최고. 뭔가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정점을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미토랑 오화에 좀 더 말씀드릴까요? 원래 오화가 오니까 사실은 이 병오년의 오화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우리 우주공간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올해가 가장 느끼는 것이 최고로 호화롭다가 뭐 최고로 어떤 물론 우리가 사람 삶이 다 각기는 다 다릅니다만은 진짜로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는 이 정도로 병오의 정도로 최고로 느껴져야 됩니다. 아마도 물론 생활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이 일반적으로 모든 기운들은 병오로 이미 기운을 들이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란 제왕적으로 뭔가 이 글자는 제왕적 에너지를 이미 우리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자신감 있다, 이제. 내가 뭘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성공과 실패는 그 다음에 것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거죠. 하면 된다라는 거죠. 미토라는 거잖아. 이미 근록은 제왕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자기가 제왕인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아주 단단하다, 내가. 그렇지만 그 다음 한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제왕적으로. 더 진행하다 보면 정말로 제왕적 위치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쇠라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적 공간인데 이 원을 동그라미로 그리다 보면 요거는 정화는 원래 왕은 정화한다. 이 오화는 더 꼭지점에 있어야 되겠죠. 요 미토는 살짝 내려가겠죠. 음의 운동성으로. 요 차이는 세상에서 오화는 꽃이 만발할 때, 요것도 이제 풀잎 새싹이 날 때, 요거는 가지가 벌어지고 막 할 때, 요때는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사회에 나가기 전이잖아요. 꽃몽울이 맺고 지가 성장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꽃몽울이 맺고 할 때, 요때는 꽃을 퍼뜨려 피우는 거죠. 요때는 만개할 때죠. 만개까지는 안 가지, 아직까지. 여기서 만개하면서 떨어져야 되니까. 꽃이 만발할 때,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울 때,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꽃이 만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토에서, 기토의 개입에 의해서 꽃잎이 떨어지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 기토죠.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시켜주는 거. 사회에서 보면 꽃이 만발해졌다가 꽃이 만발한 상태에서 잠시 멈춤이죠. 멈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꽃잎이 시들어집니다. 수분이 어디로 갑니까? 하향하잖아요. 하향, 우리는 사람 밑으로 하향,
나무 생물들은 어떤 생물들은 전부 뿌리로 내려가잖아요. 뿌리로 내려가기 이 직전 단계에서 뿌리로 하강해야 되는 그 직전 단계에서 음의 운동성은 꽃잎이 시들면서 이미 만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양의 운동성이에요. 그 양의 운동성이 유지돼 있다가, 그죠? 양의 운동성이 유지하고 있다. 이 선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수분이 뭔가 음의 운동성에서 이제 여기서는 기토의 운동성에서 다시 꽃잎이 시들면서 떨어지면서 열매가 나오고 이래 되잖아요. 과정이. 그 과정이 미토의 과정에서는 이미 제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그죠?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은 제왕에서 한 단계 물러난 단계입니다. 음의 운동 쪽으로. 자,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운동선수가,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운동선수가 최고로 인기 있을 때가 언제면 이때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한 단계 그 최고 절정의 시점을 지나쳤다는 얘기죠. 지나치면서 내실적 운동성을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본다면은, 요때는 이 현역 선수로 가장 인기 있을 때고, 요때는 뒤로 현역 선수에서 한 발 물러나서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관리 감독으로만 그러한